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앵커.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당권 경쟁 국면에 돌입한 반면 보수야당은 인적 쇄신 등 향후 진로를 놓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이후 전국 상황 김홍국 경기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잔치집과 초상집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잔치집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 하반기 국정운영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방자치 선거가 올해로 7번째, 1995년 이후로 시작됐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도리어 지방자치, 지방 권력은 보수정당이 잡고 있었거든요. 민주당 당이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모든 지역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지역의 위회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 위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여러 가지 정책과 또 평화에 대한 최근의 흐름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원인이 됐었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더 높아졌습니다. 거의 80%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이 큰 영향력과 원인이 됐다. 대신에 이렇게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국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130석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야당들이 함께 힘을 더해 주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와줘야만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환호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책임은 무거워졌고 그리고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 이대건 기자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유례없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에 혹시나 역효과를 내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 홍준표 대결의 2라운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야당 후보들도 그 구도는 필패다 이러면서 후보들이 경쟁력 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결국 말미에는 거의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던 것을 볼 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결정적인 변수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야당의 지리멸렬이 작용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당청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당은 지금 웃고만 있을 수 없는 게 그동안에도 힘의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온 것이 당의 자세력보다는 정권의 힘이 컸다고 하면 당청 관계는 더욱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런 면에서 견제가 안 되는 권력은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의회를 다 석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향후에 잘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삐끗했을 경우에는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은 정권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주도하는 여당의 힘이, 야당은 지금 이미 지리멸렬이 됐고 그 힘이 약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브레이크를 누가 걸 것이냐, 어떻게 안전하게 영할 것이냐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당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8월 예전당대 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유력한 후보군들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벌써 유력한 후보군이 손으로 꼽아보니까 한 15명 정도 됩니다. 7선의 이해찬 의원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5선의 이종걸 의원이 있고요. 더불어서 4선 의원도 6에서 7명 정도, 3선, 재선의 전해철 의원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문, 또 비문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법문,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친박, 비박, 번박별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영향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친문 후보,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영향력과 함께 그동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통령의 역량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 당의 관계, 당청 관계가 더욱더 긴밀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후반기에 이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많은 협치를 끌어내야 되는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친문계보다는 비문계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청와대와 협력하면서도 야당에게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만 가지고 국정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오후 지분을 다 더하더라도 150 석을 조금 넘거든요. 지금 입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임기 1년 차에 입법을 완성하고 2년 차와 3년 차의 예산과 재정을 투입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권 1년 차에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의됐지만 법안을 별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시키고 국정에서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가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친문 후보냐, 비문 후보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시작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동안 유력한 후보군들의 모습 면면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친문 관련 인사들 그래픽부터 보겠습니다. 부소장 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인터뷰. 지금 정당 개혁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최재성 의원, 이번에 다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윤호중, 전해철 이런 분들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앵커 조금 전에 비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관리형 친문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당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청와대에 직언을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중을 향해서 다른 목소리, 직설을 하는 건 권력의 갈등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그 갈등이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어떻게 민심을 잘 끌어갈 것인가? 잘 수용해서 그걸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 자인, 여당에서의 2인자. 인 집권당 여당 대표가 집권 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해도 청와대에서 의심을 받지 않을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문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비문이나 반문이 한다고 하면 상황이 진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에서 그런 경우 는 국정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소신 있게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가 과연 책임 있게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관계를 잘하는 것이 여당의 대표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초기에 말에는 자기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욕심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정권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위 대권주자, 욕심을 안 보이는 게 대권주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여당 내에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당권을 친문이 잡아야 된다. 비문 이 잡아야 된다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렇게 되면 당천 관계에 변화가 오는 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는 꼭 친문만이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문에 더십이 있고 소통 잘하는 그런 의원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도 대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른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의심도 많고 굉장히 당과의 관계를 경쟁적이고 갈등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의원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비문 진영과 소통할 수 있는 친문 의원도 가능하고요. 친문 진영 에서는 여러 의원들 중진에서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또 아까 나왔던 여러 의원들이 있고요. 비문 진영에서도 이종걸 의원이라든가 민평연계의
한덕훈, 오원식, 이인영 또 여러 의원들이 있거든요. 또 영남 쪽에서는 김부 겸 김영춘 여러 의원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문 진영은 의원 들이 사실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면서 야당과 함께 나갈 수 있는 협치의 기반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에는 어떤 색깔을 넘어가지 말고 대통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호소력 있게 전달하면서도 야당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여당이 그동안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대통령의 지지율을 업어서 왔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정치는 일정한 측면에서는 줄다리기와 비슷한 겁니다. 입법부 위 협력도 끌어내야 되지만 지금 행정부가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당내 친문계, 비문계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들,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정책이 있고 경제 정책들이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양상도 보이고 있고 고용지표의 악화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국회에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행정부의 역할을 도와주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은 청와대와 소통하면서도 야당에게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80석 선진화법에 따라서 18명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민평당의 캐스팅보트 역할도 극적으로 중요하고 또 야당 내의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당대표의 역할은 그런 정책들 방향, 아젠다를 빠르게 집행할 수 있고 또 청와대와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잘 못했을 때 국민의 실망도 크겠죠. 고민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참패의 짐을 져야 하는 보수 진영만큼 고민이 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수야당 대표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를 했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 시대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저는 개혁보수 위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야 지난 대선 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2라운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크게 졌죠. 보수야당 쪽에서 대선이 화제라 고 하면 겨울에 불 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선거는 나는 거예요. 땅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총선을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수확을 한 다음에 대선 때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는 그런 시퀀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유승민 의원이 씨를 뿌리겠다 얘기를 유승민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아서는 객토마저도 과연 될 수 있을까? 이걸 황무지로 나대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야당 내에서 지금 공천권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여야 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은 공천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당권이 싸울까 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문이 해야 한다. 지난번 정권 때도 공천권 가지고 옥새 들고 나르샤 해서 결국은 탄핵까지 간 거 아니? 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천을 하는 사람들, 그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밭을 이번에 객토를 했을 때 새로운 토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데 지금 그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보수가 위기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좌클릭하자, 어떤 사람은 더 우로 가야 한다. 중구난방인데 이건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방향을 제시하고 일단 맡겨보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지 이 상황이 수습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번 선거 결과가 아마 보수 진영에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TK 지역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거의 전멸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지역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전멸했다라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이 이번에 보수정당에 대해서 레드카드, 퇴출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들을 보면 그렇게 썩 정말로 반성하는 것.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플래카드 붙이고 흰 와이셔츠 입고 무릎은 꿇어. 근데 국민들의 눈에는 과연 그동안 했던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는 것인가? 매 사안마다 발목 잡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무릎을 아무리 꿇는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무드가 열리고 있고 나가는 상황에서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 위장 평화쇼다 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난과 비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원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면 아무리 무릎을 100번 꿇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 한들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대안을까? 지구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다
티표를 주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 고 잘못한 내용들, 이 시대에 걸맞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비전과 함께 인물의 문제, 정책의 문제, 또 새로운 가치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꼭 준하게 실천해 나갈 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말 보수 진영은 역대 사상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 부소장께서 객토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지도부의 입지가 정말 좁아지게 됐습니다. 홍준 표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준비가 됐으 면 띄워주시죠. 마지막으로 막말을 한 번 하겠다. 고관대작을 지내고 국회에 오늘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전개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 코페스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내후회환으로 1년을 보냈다라는 또 한 번 독설. 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성적표가 지 않았다라는 의도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